자, 오늘 동영상을 촬영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일단 첫 번째, 2003년 시험 일정이 발표됐죠. 그래서 특이사항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1회 때 시험을 두 번 보거든요. 이 내용이랑 CBT 관련 내용 해서 특이사항 두 가지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2024년에 일반기사 시험 과목이 변경이 되거든요. 그러면 2003년에 준비한 친구들이 떨어지면 다시 2024년에 다시 준비를 해야 돼. 그래서 이 변경 내용을 알면 2003년에 꼭 일반기사를 취득해야 될 이유가 있는데 한 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저는 국제기계학 원장이고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2023년 기사 산업기사 시험 일정이 발표됐죠. 자, 오늘은 기사 산업기사이니까 저는 좀 일반기기사 또는 건설기사, 기계설계기사 기계 분야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좀 특이사항이 있는데 1회 시험이 1회 시험이죠. 1회 시험. 1회 시험을 두 번 시험 보죠. 그죠? 다 이게 CBT입니다. 이게 CBT로 다 바뀌었습니다. CBT로. 그래서 일단 1회 시험에 두 번 시험을 볼 수 있는데, 자, 첫 번째는 요걸 CBT니까 시험 날짜 고정되어 있지 않죠. 그럼 2월 13일 날 볼 수도 있고 2월 28일 날 볼 수도 있고 2월 13일 날, 14일 날, 15일 날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시험이 요 두 번을 시험 보게 되는데 3월 1일부터 3월 15일 사이 요 사이 시험을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이게 1회 때 응시자 수가 가장 많거든요. 그리고 CBT로 시험 보기 때문에 뭐 해야 돼? 컴퓨터가 확실히 확보가 돼야 되잖아. 1회 때 너무 사람이 많이 몰리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자, 시험을 내가 2월 달에 시험 볼 수, 두 번을 다 못 보느냐? 일단 설명하고 설명해 드릴게요. 자, 2월까지 응시 자격을 갖춘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졸업자나 또는 경력으로 시험 치는 친구들, 경력으로. 자, 졸업자나 경력으로 시험 친구들은 이때 시험을 바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2월까지니까. 2월까지면 아직 3학년이라는 신분이니까 4학년이 안 되잖아. 그쵸? 그러면 3월부터 응시자를 갖춘 친구들은 3월이란 말은 무슨 말이야? 지금 현재 3학년이, 그러니까 2022년 3학년이 2023년 3월이 되면 뭐가 돼? 4학년인 재학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언제 나온 거야? 현재 2022년 3학년들이 2023년 3월 1일 되면 뭐가 되겠지? 4학년이 되겠지. 그렇죠? 그러면 요때 시험 칠 수 있는 사람들은 요때 3월 1일 날 시험 보는 사람들은 누구란 말이야? 현재 2023년 3학년이겠지. 그지? 현재 3학년들. 2022년에 3학년은 2023년 3월 달에 4학년이 되니까 이때 시험을 바라는 거죠. 그죠? 그렇죠? 크게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 요때 시험 못 봅니까? 시험은 볼 수 있어. 그럼 내가 여기도 시험 보고 내가 지금 현재 3학년이야. 3학년인데 여기 시험 쳤어. 붙으면 안 되는 거야. 응시하기가 안 되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야. 힘이 붙더라도 떨어지는 거야. 근데 시험은 볼 수 있겠지. 염소 삼아. 알겠죠? 그래서 시험은 볼 수 있는데 붙어도 떨어지는 거야. 시험은 볼 수 있는데. 근데 내가 염소 삼아 한번 가서 시험 볼 수도 있겠죠. 그죠? CBT니까 이 CBT가 시험 보면서 뭐지? 예를 들어서 요걸 예를 들어 볼까? 3월 1일 날 나는 경남에서 봤어. 자, 경남에 예를 들어서 뭐 국가기술 시험장이라고 있어요. 우리 폴리텍 대학에서 보죠. 폴리텍 대학에서 봤다. 그럼 폴리텍 7대학에 고사장도 뭐 1고사장이다. 그러면 같은 날, 같은 장소에, 같은 시간대에 일반 기계기사를 보더라도 시험 문제가 다 달라.
다시 말하면 시험 문제가 다 달라요. CBT는 컴퓨터로 시험 보는 거잖아요. 그지? 내가 내년에 2023년 3월 1일 날 같은 날짜에, 같은 장소에, 같은 교시에, 같은 고사장에 일반 계산을 봤어. 그러면 A라는 친구와 B라는 친구가 시험 봤을 때 여기 100문제랑 여기 100문제가 다르거든. 다르단 말이야. 일단 같지 않다고.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CBT는 문제은행식이다. 문제은행식. 그래서 문제를 공개할 수도 없죠. 그래서 컴퓨터가 제가 예를 드는 게 이거야. 우리 운전면허 시험 치러 가면 그냥 옆에 사람 앞뒤에 사람 문제가 다 다르고, 그리고 시험 치고 나서 내가 합격 불합격을 바로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렇죠? 그리고 CBT를 보면서 이제 제일 안 좋은 게 뭐냐니까 좀 연습을 많이 해가야 돼. 무슨 연습? 종이로 시험 치는 시험은, 우리가 기존에 있던 시험은 뭐지? 그냥 시험지에 마음 돼. 시험지에 그냥 바로 풀이를 바로 하면 되잖아. 근데 이게 아니고 CBT는 모니터가 있고, 그지? 모니터가 있고, 모니터에 내가 쓸 수는 없잖아. 그러면 시험장에서 연습지를 주어진다. 그러면 연습지는 한 장씩 줘. 내가 한 장 썼다. 그러면 연습할 공간이 없어요. 그러면 다시 한 장을 더 줘. 또 한 장을 주고. 한 장씩 받을 수 있는 좀 번거로움은 있지만, 평상시에 공부할 때도 내가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모의고사 볼 때, 모니터를 보고 연습지에 풀이하는 연습을 좀 해야 돼. 알겠죠? 연습지를 한 장씩 준단 말이야, 한 장씩. 그래서 맨날 내가 문제가 있는 데서 문제에서 바로 풀이를 하는 거라, 모니터를 보면서 풀이하는 거는 이게 예행 연습이 많이 돼야 되거든. 그래서 어쨌든 문제형식이다. 그렇죠? 그러면 좀 더 얘기하겠지만 2023년까지는 기존에 문제 나왔던 거, 문제은행이죠. 그죠? 그쵸? 2023년까지는 문제은행식인데, 특히 일반기 기사는 2024년부터 뭐가 바뀌어? 문제 시험 과목이 아예 바뀌니까, 그것도 좀 이따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나올지를 알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일단 2023년까지는 기존에 우리가 공부했던 재료학, 유체학, 인력학, 동력학 공부했던 걸로 시험을 볼 수가 있는데, 2024년부터는 시험 과목이 바뀌니까 어떤 문제 은행이 나올지를 알 수가 없단 말이야. 미지수가 되죠. 그쵸? 예상이 되잖아. 문제은행이 지금까지는, 2024년까지는. 자, 됐다. 정리를 하자면, 1회 시험의 좀 특이사항은, 내가 2월 13일부터 2월 28일까지는 졸업자나 경력으로 시험 보는 사람들은 이날 시험을 볼 수 있는 거고, 2022년 현재 3학년들은 2023년 3월달 되면 4학년이 되니까 이때 시험을 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3월부터 응시 자격을 갖춘 자는 얘기자. 그지? 기존의 응시 자격을 갖춘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지? 그걸 얘기한 게 이는 졸업자나 경력자. 여기는 현재 3학년들은 요 3월 1일부터 3월 15일 날 시험을 보라는 얘기죠. 그리고 하나 더. 그리고 CBT는 연습장을 한 장씩 준다. 그리고 계산기가 있는데, 계산기는 컴퓨터에 있는 계산기를 할 수도 있는데, 따로 계산기를 가져가세요. 자기가 맨날 쓰던 계산기는 가져갈 수가 있어요. 이 계산기도 큐넷에서 지정된 계산기가 있어. 쓰지 말라고 하는 계산기가 있어.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기 보면 있는 거니까. 수업 시간에 제가 권장해 주는 계산기가 있어요. 그 나중에 우리 수업 시간에 얘기하면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CBT로 다 시험을 본다. 그리고 같은 날짜, 같은 장소, 같은 교시라도, 같은 고사장이라도 시험 문제가 다 다르다. 그쵸? 그리고 하나만 더 좀 얘기하자. 필기면 내가 필기 합격자 발표가 나지 않더라도 바로 알 수 있죠, CBT는.
그래서 난 이렇게 얘기해. 이런 얘기를 해. 특히 지금 현재 재학생들, 3학년 친구들은 3월 1일 날 시험 보세요. 좀 양보하자. 3월 1일 날 시험 봐. 3월 1일은 3일 전이니까. 그럼 요때 시험을 봐야 언제 시험, 실기시험이 언제야? 4월 22일. 요거는 고정이야, 알았죠? 실기시험이 필답형 고정이야. 필답형은 4월 22일이 토요일이야. 이거는 사람 바꿀 수가 없어. 요소 설계야. 기기 요소 설계. 그럼 이 날짜는 바꿀 수가 없으니까 내가 3월 1일 날 시험 보면 그래도 한 2달 가까이, 그러니까 한 8주 정도 된다고, 8주. 근데 내가 3월 15일 날 시험 쳤어. 3월 15일 날 시험 치면, 와, 한 6주 정도밖에 안 남아. 그래서 필기 붙고 실기를 한 방에 합격하려면 빨리 필기를 치시라. 그 빨리 필기를 쳐야 뭐지? 내가 그래도 한 8주 정도를 가지고, 실기 준비를 할 거 아니야. 그래서 학원에서도 1회 실기 대비반을 따로 개강해. 실기 대비반을 개강하는데 3월 2일부터 개강한다. 3월 2일부터. 알겠죠? 그래서 필기시험을 빨리 보시라. 그래야 실기 준비할 기간이 많아진다는 얘기죠. 알겠죠? 여기 영치학 잘 준 친구들은 특별히 문제가 없겠지. 2월 18일도 되니까 한 8주 정도는 충분하거든. 근데 6주 안 가놓고는 좀 시간이 너무 빠듯해요. 그래서 필기시험을 빨리 보시라는 거죠. 물론 필기시험 빨리 보려면 미리 준비를 해야 되겠지. 어쨌든 제가 권장하는 거는 필기시험을 빨리 보시라. 원서부터 빨리 해가지고. 근데 이게 합격자는 이제 발표가 의미가 없죠. 부정행위만 없으면 바로 합격자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지? 그래서 학원 개강, 실기 개강은 바로 3월 1일 날 바로 합니다. 그리고 일반기 기사는, 일반기 기사는 시험이 1, 2, 4일 있고, 건설기획 기사 1, 2, 3회 시험이 있습니다. 그럼 기계설계기사는? 기계설계기사는 지금 다시 말하거든. 2회입니다. 1년에 한 밖에 없지. 1년에, 이거는 3번. 1년에 이거 3번 있잖아. 근데, 2024년에 기계설계기사가 통합이 돼. 일반기사로 흡수가 돼. 그래서 따지 마시라. 그래서 통합된 내용도 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일단, 알겠죠? 요 합격자 발표 1차, 2차는 요 응시조건이 많은 친구들은 1차를 먼저 발표하고 2차 때 발표한다고. 우리는 뭐지? 주로 2차 때 발표를 해. 합격자, 최종 합격자 발표. 자, 됐죠? 그래서 좀 1회 때 특이사항이 있다는 거. 자, 됐고. 두 번째. 제가 오늘 2023년에 일반 기계사를 꼭 합격이 될 이유. 자, 첫 번째. 이게 첫 번째야. 내가 2023년에 자격증을 취득하면, 시험 치면, CBT로 시험 보니까 뭐야? 문제은행시라고 있지? 그러면 이게 지금 2023년까지니까 1974년부터 2023년까지가 대략 50년. 그럼 50년 동안에 이 과목이 안 바뀌고 그대로 왔단 말이야. 그러면 문제은행식이니까 2023년까지는 내가 출제 포커스를 만들었잖아. 출제 포커스. 각 장마다, 그지? 주로 노는 것들. 그래서 예상이 된단 말이에요. 문제은행식이니까 극단적으로 내가 재료학 100문제를 예상을 하면 거기서 12문제는 논단 말이에요. 예상이 가능하다고, 예상이. 유체각도 마찬가지. 내가 100문제 던져주고 거기 한 12문제는 예상이 된단 말이에요. 12문제 정도는. 연력학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2023년에 시험 치는 친구들은 문제 은행식인데 문제가 예상이 된단 말이에요. 어떤 문제가 나올지 예상이 된다고, 그지? 그렇죠. 그런데 2023년에 자격증을 떨어지면 내가 자격증을 따려면 2024년에 따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근데 2024년에 일반 기사하고 기계 설계 기사가 통합이 된다고, 통합이. 어떻게 통합이 되느냐? 이렇게 통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기사하고 기계 설계 기사가 통합이 된다고 보면 돼. 간단히 설명하면 기계 설계 기사가 일반 기사로 통합이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일반 기사가 있으면 보세요. 과목 명이 바꿔지지. 일단 구조 해석이라고 있잖아. 구조 해석. 그치? 그럼 이 재료학하고 그냥 구조 해석할 때 몇이 나누는라든지 이런 걸 예상할 수가 있는데 아직 출제 기준도 안 나왔어. 내가 출제 기준이라도 보면 큐넷에서 나오는 출제 기준을 보면 대충 예상이 될 건데 아직까지 출제 기준이 안 났단 말이야. 그래서 일단 과목명이 아예 바뀌죠. 재료학이 안 들어가지. 물론 이게 재료학과 비슷할 거라고 유추는 할 수 있지, 그지? 어쨌든 그리고 열유체인데 열유체 합쳐서 수능 문제니까 어떻게 문제가 나올지도 예상이 어렵단 말이야. 그리고 기계재료는 여기 있죠. 기계재료 있고 그다음에 기계제작법. 이거는 얼추 비슷하게 나오겠는데 그다음에 기계제도는 여기 있잖아요. 기계제도. 기계제도 없죠. CAD 이론 안에 기계제도가 들어갔었는데 그래서 이 기계제도는 우리 2차 실기시험 칠 때 뭐 치수공차라든지 포면거치기라든지 기하공차라든지 막 이런 것들 두상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험 나왔었거든. 근데 기존에는 일반 기사는 기계제도가 없잖아. 뭐 설계도 2차 시험에 쓰는 걸 들어와서 객관식으로 보겠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2024년에는 어떤 문제가 나올지 예상이 좀 어렵다. 2024년에는 시험 과목이 바뀌니까 문제의식인데 예상이 좀 어렵다. 예상이 되는 문제고 예상이 어렵다.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 어렵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일반 기계를 내가 2003년 준비했는데 또 다른 과목을 다시 공부해야 되는 부담감이 있잖아. 그래서 정리하자면 2024년에 자격증이 통합되면서 아예 과목이 50년 동안 안 바뀌던 과목이 과목명이 바뀌니까 새로운 과목들을 공부해야 되고 어떻게 놀지를 예측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예상이 어려우니까 2023년에 따시라. 그 이유가 첫 번째다, 알았지? 알겠죠? 그래서 2024년 일반계를 꼭 합격해야 될 이유는 첫 번째, 2024년에 과목이 바뀌니까 어떻게 시험이 나올지 예상이 어렵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데이터베이스가 있으니까 2023년에 자격증을 취득하면 쉽게 자격증을 취득할 수가 있다. 그지? 알겠죠? 첫 번째는 바뀌기 전에 시험 과목이 바뀌기 전에 처리해라는 얘기야. 자, 됐고. 자, 두 번째 이유. 자, 내가 2003년에 일반 꼭 합격이 될 이유 지금 세 가지 설명한다고 해서 자, 두 번째 이유. 자, 이거는 계속 내가 얘기했던 내용인데 자, 2003년에 일반 기계를 취득하면 일반 기계를 취득했다 하자. 일반 기계를 취득하면 자, 건설기계 시험 볼 때 건설기계사 시험 볼 때 자, 요까지를 100문제 안 봐도 돼. 이 3역학이 면제야. 일반 기계를 취득하면 3역학 면제. 그럼 시험을 안 봐도 된다는 얘기지, 그지? 그럼 몇 문제만 보면 돼. 일반 기계를 취득했으면. 여기 몇 문제만 공부하면 돼. 40문제만 공부하면 되잖아. 30문제만 시험 보면 되잖아. 근데 여기 유학기기는 공부한 걸 할게. 시험은 40문제 본다. 그런데 여기에 뭐가 빠져? 공부했던 거 빼올게. 공부했던 거 빼면 뭐 없어져. 유학기기는 뺐으니까 순수하게 40문제는 시험 보는데 순수하게 다른 문제는 몇 문제야? 30문제만 공부하면 되잖아. 근데 만일에 2024년에는 과목 면제가 안 된다고. 과목명이 다르니까. 알겠죠? 과목명이 다르면 과목 면제가 안 돼. 아니, 재료학을 20문제를 보고 열유체를 따로 보는데 2024년에는 내가 2024년에 자격증을 따면 되겠어. 2024년에 만약에 자격증을 일반기를 땄다.
그럼 뭐 건설기계 시험 볼 때, 건설기계 설비기사 볼 때, 과목 면제를 받을 수가 없어. 과목 면제가 안 돼. 그럼 내가 건설기계 보려면 따로 봐야 되는 거야. 따로. 그리고 실기도 마찬가지죠. 실기는 요 캐드 빠져가지고 건설기에서 헐차기 쉽죠. 그래서 그럼 마찬가지. 2023년에 기계설계기사가 있으면 물론 따지 말라고 하는데 그래도 2023년을 보면 내가 일반기를 치르겠다 그러면 뭐 돼? 재력학을 안 봐도 돼. 면제가 돼. 그죠? 면제가 된다고. 재력학이 면제가 돼. 시험 안 봐도 돼. 그럼 몇 문제만 보면 돼? 60문제만 보면 된다고. 60문제. 이게 면제니까 이렇게 60문제만 보면 돼. 질문. 여기 기계작고, 제작법인데 왜 면제가 안 돼? 여기는 10문제로 시험 보고, 여기는 몇 문제로 봐? 20문제로 시험 보잖아요. 그지? 그래서 면제가 안 돼. 알겠죠? 그래서 60문제는 시험 보는데, 여기에서 공부한 거 좀 빼볼까? 기계제작법 공부한 거고, 재료 공부한 거고, 일반기를 치르겠다 보면 뭐야? 설계도 공부한 거죠. 그래서, 실제 보는 거는 요것만 공부하면 된다고. 그럼 이렇게 면제를 받고 공부한 게 있으니까 일반기에 딴 친구들은 건설이나 기계 설계기사를 쉽게 취득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2023년에 자격증 일반기를 꼭 취득해야 될 이유는 뭐다? 과목 면제를 받고 건설기계를 볼 수 있다는 얘기야. 그지? 2024년에는 면제가 안 된다면 내가 2024년 일반기를 땄어. 그럼 뭐 건설기 시험 볼 때 면제가 안 된대도 과목명이 같아야만 면제가 보거든. 이 과목명이 같아도 문제 문헌사다도 면제가 안 되기 때문에 알겠죠? 자, 두 번째 설명했다. 2023년 일반기를 꼭 치게 될 이유 두 번째 설명했다. 자, 세 번째 설명할게. 자, 세 번째. 자, 이거는 흐릿해서 내가 캡처한 건데 이 사이트가 어디냐니까 사람인, 우리 구인 사이트다. 사람인. 자, 지금 당장 오늘 날짜가 2022년 11월 30일이거든. 오늘 내가 이 PPT 만들 때 인터넷에 띄우려고 하면 또 번거로워서 그냥 내가 캡처했다 알았지? 그럼 사람인 들어가 가지고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라고 치면 세 번째 얘기할게. 자, 두 번째 얘기했고 세 번째 얘기할게. 자, 세 번째. 자, 기계설비법이 개정됐죠. 이게 신설됐습니다. 신설되면서 자, 그냥 아주 간단히 설명할게. 우리 소방설비는 우리 건물도 마찬가지고 한 달마다 소방시설을 점검받아야 돼. 스프링쿨러라든지 옥내 소화전 설비에 비상벨이 잘 눌러지는지, 그 다음에 형광등이 있는지, 소화기는 잘 운영되는지, 옥 외 소화전 설비는 잘 운영이 되는지, 화재 감지는 잘 동작이 되는지, 이런 거를 소방 설비 점검을 받아야 된다고. 근데 소방 설비 말고 우리 에어컨이나 그 다음 열풍기나 환풍기나 오폐수를 처리하는 보일러 이런 데서 화재가 난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기계, 그냥 우리 에어컨이나 난방기, 그 다음 보일러 이런 데서 불이 자주 나니까 그런 기계 설비들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을 꼭 쓰라는 게 기계 설비법이야. 우리 아파트에 소방 안전관리자도 있고 전기 안전관리자도 꼭 쓰잖아. 그럼 이제 웬만한 아파트는 기계 설비법에 의해서 기계 설비 유지 관리자를 꼭 두어야 된다고. 안 두면 안 돼. 그래서 내가 오늘 날짜로 사람인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기계 설비 유지 관리자 딱 검색하잖아. 그럼 오늘 날짜만 해서 450군데 오늘 날짜만 구인을 하고 있다고. 야, 한 직렬에서 450군데를 구인을 하는데 직렬이 많이 없단 말이야. 왜 그러니까 전기기사는 기존에 사람들이 많이 가져 있잖아요. 그지? 근데 물론 일반기기사 말고 7가지 가능한 자격증이 있다 그랬지? 뭐 일반기사, 건설계 설비기사, 공조냉동, 건축설비기계,
그다음 설비 보존, 그다음에 용접, 뭐 에너지 관리 기사 이렇게 7개 자격증이 있는데 그래도 일반 기계를 지금 오늘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일반 기계를 취득하면 그 거의 모든 기계 분야의 법령 자격증은 다 일반 기계사로 다 된단 말이야. 그래서 신설됐다. 그래서 내가 영어도 안 되고 학점도 안 좋아. 그러면 일반 기계기사만 취득하면 기계설비법에 의해서 뭐가 된다고? 뭐가 된다고? 자격증 취득하면 내가 기계 설비 유지 관리자로 초급을 되는 거야. 그럼 내가 따자마자 이 초급 자격증 주는 게 아니고 대한기계설비협회라는 데가 있다. 자, 이렇게 할게. 내가 학점도 안 좋고 영어도 못해. 그래서 내가 취업할 때가 그렇게 만만치 않아. 그럼 내가 이것만 땄어.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이 병원도 있고 나라 기업도 있고 뭐 카스톤 그리고 뭐 삼양 기업 그다음에 병원들 큰 병원들도 이 사람을 채용을 해야 되거든. 그럼 내가 거기 구인 사이트 가가지고 내 일반 기기사 있어요. 그러면 취업할래? 취업할 거야. 그러면 내가 일반 기기사를 들고 대한기계설비협회에 가서 딱 보여주고 이러면 바로 초급 자격증을 줘줘. 초급 자격증을. 그럼 내가 이런 뭐 나라나 그다음에 무슨 병원도 하나 있고 뭐 카스트론 나라 기업 뭐 한마음 병원 이런 병원에서 또 학교도 가능하다 그랬지. 큰 학교들 이런 데도 구인을 하면 내가 취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계설비법이 신설됐다. 그래서 기계설비 유지자가 그렇게 근무 환경은 좋지가 않지만 그래도 취업이 된단 말이야. 아예 취업이 된다고. 그래서 2023년 일반기를 꼭 치게 될 이유는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 거는 뭐야? 과목이 변경되기 전에 시험 쳐라. 알겠지? 그 과목이 변경되기 전은 결국 다시 뭐란 말이야? 시험 유형을 알 수 있잖아. 시험 내가 예상할 수 있다고. 문제 은행식이니까. 알겠지? 그래서 23년 꼭 취득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과목이 변경되기 전에 합격해야 내가 문제를 예상할 수 있잖아. 문제 은행식이니까. 두 번째, 2024년에 3년에 일반기 따면 과목 면제를 보고 일반 건설기계기사나 기계설계기사를 딸 수 있다. 그래서 그럼 그 기계설계기사는 통합되니까 따지 말고 싼 기사가 취득이 좀 유리하다. 올해 따야 뭐다? 과목을 면제받고 있네. 과목 면제 때문에 과목을 면제받고 시험 볼 수 있다. 알겠지? 2024년 되면 과목 면제를 받을 수가 없다. 자, 세 번째 뭐다? 기계설비법이 신설됐으니까 일반 기계기사만 취득하면 취업은 된다. 취업 안 되면 일반기에 따고 그냥 사람인 자포리아 기계설비 유저가 치면 오늘 하루만 45군데에서 450군데에서 사람을 구인하고 있잖아. 취업이 무조건 된단 말이야. 알았지? 알겠죠? 이게 2020년부터 시행돼서 지금 2년밖에 안 지났잖아. 그래서 무조건 따시라. 설비법이 신설됐으니까. 그게 설비법이라는 게. 됐습니다. 그래서 2023년 일반기 꼭 치게 될 이유 3가지 설명했습니다. 됐다. 자, 그 다음. 그리고, 이게 학원 시간표인데 잘 안 보이죠? 좀 설명할게. 잘 안 보이지만. 이게 학원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학생들, 2023년에 공부하는 학생들은 올해 꼭 따야 되는 이유를 설명했고, 그래서 학원은 2023년 1회 대비반 개강을 12월 26일 월요일입니다. 개강하고 시험이 3월 1일 있잖아요. 그지? 3월 1일 날은 여기 수요일이고 휴무고 3월 1일 날 시험 볼 거야. 3월 1일 날 나는 3월 1일 날 예상했었는데 3월 1일 날 시험 봐도 되지. 일요일 날. 그렇지? 그래서 10주 강의입니다. 10주 강의. 그래서 필기는 잘 안 보일까 싶어서 필기는 월화수목금 월요일부터 금요일 하고
오후에 강의 진행됩니다. 1시부터, 그러니까 13시부터 16시 3시간 동안 10주입니다. 10주. 필기는 10주. 그러니까 12월 26일부터 2월 28일 2월 18일까지 10주 강의 진행됩니다. 4시까지. 그래서 3시간. 그리고 멀리서 오는 친구들이 있거든. 그래서 실기도 학원에서 같이 개강합니다. 실기는 이제 일반 기계 기사를 취득하는 친구들은 CAD가 꽤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 그래서 CAD랑 요소 설계. 이것도 10주로 제가 하는데. 자, 이것도 월요일부터 금요일. 세부 시간표는 학원 홈페이지에 가면 있습니다.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이렇게 진행됩니다. 세부적인 이거 파일은 학원 홈페이지 있습니다. 학원 홈페이지. 자, 머신. 그냥 국제기계학원 치면 돼. 머신. 패스. co.kr. 이게 들어가면, 학원 홈페이지 들어가면 세부 시간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10주 강의를 하면, 출석률이 합격률입니다. 제가 얘기할게. 출석률이 합격률이다. 출석률이 합격률. 세부 시간표는 올려놓겠습니다. 알겠죠? 올해 2022년 12월 26일 날 개강이야. 이건 학원 시간표입니다. 그리고, 이게 올해 놓치면 내년에는 문제를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2023년을 이제 학원에 직강한 20명, 겨울방학 20명 정원제로 수업 진행하고요. 그리고 2023년 겨울방학 직강생들 20명 정원제를 받아서 자, 출석률이 90% 이상 됐는데 내가 2023년 떨어졌다. 불합격한다. 그럼 제가 수강료를 환불해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뭐죠? 이게 CBT가 되면서 문제은행식이거든. 문제은행식. 그래서 문제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재료학학, 유체학학, 연력학, 동력학 같은 경우에는 뭐지? 역학 파트. 재료학학, 유체학학, 연력학, 동력학. 이 파트는 출제 포커스를 만들어서 그래서 출제 포커스 위주로 문제 풀면 거의 합격합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문제은행식이니까 문제가 예상이 된다고. 그 예상되는 문제들을 출제 포커스를 만들어서 수업을 진행하고 그리고 문제를 다 풀어, 문제를. 그래서 이거는 내가 2023년만 이렇게 할 수 있고 2024년에는 이렇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아. 왜? 2024년은 문제가 아예 출제 기준이 바뀌니까 2024년에 이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게 가능한 해입니다. 그래서 2023년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올해 꼭 합격하시라는 마음으로 동기부여 차원에서 이렇게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친구들은 선착순 20명 정원제니까 학원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 전화가 빠졌네. 05 학원 전화번호입니다. 됐죠? 머신패스점.co.kr. 그리고 오픈 채팅방이 있어요. 오픈 채팅방. 제가 운영하는 오픈 채팅방이 있어요. 오픈 채팅방. 정영식 기술사 치면 바로 넣을 겁니다. 카톡 오픈 채팅방, 카톡에. 거기 문의해도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오늘 시험, 합격 보장반, 알겠죠? 합격 보장반 운영하니까 관심 있는 친구들은 학원에 문의 주세요.
자, 그리고 시험 일정이 나왔으니까 오늘 날짜로 해봐도 그렇게 많은 시간들이 남은 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오늘 날짜로 해도 그렇게 많은 시간들이 남은 게 아니니까 시험 일정이 나왔으니까 올해 꼭 합격하세요. 알았죠? 2023년까지 내가 기존에 나왔던 문제를 가지고 어떤 문제가 나올지 예상이 되니까. 알겠죠? 그리고 또 과목 면제도 받을 수 있고 빨리 딸수록 내가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로 접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세 가지 설명했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